대한체육회하고 다 협의하신 거예요? 네, 같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혁신적인데 네. 괜찮아요? 유승민 회장 강한 의지가 있고요. 네. 저희는 잘 서포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임을 제안한다고 하는 거는 스트레이트로 3번까지밖에 못한다 이 뜻이죠. 스트레이트로 아, 2번. 스트레이트로 이연임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임이 아니고 이연임. 1년임만 할 수 있고요. 아, 이 연임을 금지한다. 네네네. 그러면은 연임을 금지하면 중임은 허용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쉬었다 하는 건데요. 네, 그건 되고요. 그럼 2번 연속으로 하고 쉬었다가 2번 연속으로 하고 또 쉬었다 2번 연속으로 하고 이렇게 되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가령 이제 유승민 회장 같은 경우는 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 임기가 보통 몇 년이에요? 4년입니다. 4년, 8년 하고 쉬었다가 8년 또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근데 이제는 예전처럼 간선제로 하고 뭐 자기 세력을 구축한 그런 임원들이 와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 전체 선수들이 뽑는 이제 직선제로 바뀌기 때문에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차피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쉬었다 다시 하고 쉬었다 다시 하고는 계속 가능하다. 그렇죠. 네. 지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지지를 받으면. 그리고 이 종목 단체로 가다 보면 사실 어떤 기업 회장이 의지를 가지고 밀어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으로 총 임기는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걸 몇 번 할지 모르겠는데 8년 하고 쉬었다 8년 하고 쉬었다 8년 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죠. 지금 중임은 가능하니까요. 그것도 총 임기에는 하나쯤은 재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그 감시 권력은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처럼. 근데 집행 권력은 기본적으로 제한을 하거든요. 대통령은 1번, 시도지사는 3번, 단체장 3번. 근데 그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8년씩 한 번 쉬다가 8년 또 쉬었다 8년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약간 그거 한 번 더 추가 제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는 직선제의 투표권자가 누구예요? 선수 그다음 현장에 있는 지도자 그다음에 이쪽 간부 뭐 그 뭐 규정이 있어요? 네네 있습니다. 아, 규정이 있어요. 네. 대한체육회는 모수가 33만 명인데 2,000명 정도밖에 투표를 안 한다? 지금 간선제로 했을 때는 간선제라서요. 네네. 투표권을 안 주니까. 네. 그럼 직선제를 하면 투표권자는 확정할 수 있다. 네. 무리 없이.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온라인 투표는 도입하면 될 것 같고. 하나 좀 저 추가했으면 싶은 게 그 체육계의 폭력 문제가 계속 이건 이제 부패 문제인데 폭력 문제가 언제나 문제되잖아요. 네. 근데 여전하다고 해요. 네. 이게 은폐돼 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추가로 강구를 한번 해주세요. 네, 그 부분이 유승민 회장도 가장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대한체육회 분리돼서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언제든 신고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도 조금 지금 한 7, 8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예산을 좀 더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체육계 폭력 문제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나 아니면 뭔가 후레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자들. 이 약자들은 혹시 신고하고 문제 삼았다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 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부처도 다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공정거래위의 신고도 사실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내 신고했다가 조사받으면 누가 신고했는지 알잖아요. 알면 이제 불이익을 실질적으로는 주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 익명화해서 조사를 하면 누군가 신고를 하면 그것만 조사를 하면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예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익명 제보는 익명으로 다 처리하고 그냥 일반 조사를 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를 제도적으로 뭔가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사회 약자 그룹들이 언제나 드러날까 두려워서 말 못 하잖아요. 이 체육회 이것도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면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때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고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어느 단체가 그렇다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몇 군데를 동시에 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좀 그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아이디어예요. 네, 스포츠는 특히 그 학교에서 매우 그 폐쇄되어 있는 형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가 겁을 먹어서요. 그렇죠. 신고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처럼 그렇게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주 기술적인 네. 법들을 잘 찾아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신고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를 할 때도 좀 광범위하게 묶어서 하도록 제도화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내가 이걸 그만두지 않는 한 문제 삼을 수 없다 이런 기사도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자들은 언제나 그런 상황에 처하죠. 네, 참고로 인사혁신처에서 참고로 그 간부 모시는 날이 있다는 걸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간부 모시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신고센터를 그 개설해서 하도록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익명 참고로 신고센터는 있고요. 아, 이미.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저희가 한 번 걸리면 무조건 퇴출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했더니 신고가 지금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빨리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학원 체육 안에서 일어나는 또 폭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 장관님, 저희 과거에 그 조재범 사건이 있었을 때도 저희 성평등가족부에서 협조해서 문체부 산하의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된 바 있는데 그때 고안된 제도 중에 하나가 스포츠윤리센터인데 윤리센터가 그 이후에 또 정권이 또 다른 정권 하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한 면이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고 저희 성평등가족부에서도 학교 청소년과 그 체육회 내에서의 성폭력 성희롱 그 대응에 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냥 그 특별히 방안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 선수 같은 경우에 체육을 하게 되면 일정한 성적이 나지 않으면 그 다음 장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폭력에도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정말 견디다 못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 그 지도자는 그만두시긴 했는데 그걸 사실은 이제 그 학생들이 운동을 계속하기가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지금 그 사안이 접수돼서 밝혀지면 일단 퇴출을 시키는데 퇴출하고 그 스포츠계가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하던 분이 무슨 비리가 있어 생기면 저 지역에 있는 다른 단체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같은 종목 안에 분들끼리는 이게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서로 밀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퇴출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 종목 관련 스포츠계 전체에 어디든 그러니까 작은 학교의 지도자조차도 갈 수 없도록 그런 근본적인 퇴출이 어떻게든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퇴출되고 있습니다. 아예 자격 자체가 박탈이 돼서 다시는 들어와서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양궁 선수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계속 징계위원회 진행 중입니다. 머리 오래 걸려요? 네, 또 뭐 이 신청도 있고 그래서 또 하여튼 뭐든지 너무 지연되지 않게 네. 신속하게 좀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거나 그러지 않게. 네. 네. 예, 더 이상 의견을 일부는 체육단체 정치적 중립성과 잠깐만 네 죄송합니다. 체육단체 혁신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단체 최상위 조직으로서 17개 시도체육회와 68개 종목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와 국제경기연맹인 IF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정부는 체육단체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고 직접 관리, 감독하는 수단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대한체육회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거듭되어 왔습니다. 권한남용과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았고 이는 시도 그리고 종목단체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체육계 특유의 상명하복식 권위주의와 폐쇄적인 문화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조직적 은폐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사격장 실탄 유출 사건처럼 안전과 위험 관리 체계도 미흡해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났던 게 사실입니다. 체육계도 이제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 올해 초 새롭게 구성된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 그리고 그 집행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인사, 징계 등 조직관리 부분은 자율성을 보장하되 스스로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공적단체로서 예산사업 부문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와 징계입니다. 대한체육회장의 임기부터 1회만 연임이 가능하고 2회는 아예 불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겠습니다.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사실상 종신제처럼 권력을 누린다는 비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도 소수의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도록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육회 내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현장 선수들의 의사와 투표권이 앞으로는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부터 먼저 이렇게 바꾸고 시도 및 종목 단체장도 함께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징계 절차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징계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존에는 대한체육회장이 자의대로 임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6개 기관에서 추천받도록 제도화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임원의 비위 징계는 상위 기관에서 다루도록 의무화해서 셀프 손방망이 징계의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 강화입니다. 정부는 매년 4천억 원 내외의 예산을 체육단체 교부에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업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 사업 성과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엄정히 해서 예산 편성과 임직원 인센티브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국고뿐 아니라 후원금 등의 자체 예산도 문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배분하는 사업도 정산 책임을 강화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시책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안전과 위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혁신안을 내년 안에 모두 끝내고 후년에는 산하 회원단체까지 마무리해서 체육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공정성과 책임성이 확실히 담보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상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 집행부와 문체부가 함께 준비한 혁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